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절대 잊혀지지가 않죠.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한 남편, 무뚝뚝하고 저한테도 인정머리 없이 굴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가족이기에 속마음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겉과 달리 그래도 속으로는 저를 많이 생각하고 위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속마음이고 겉모습이고 남편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결혼하고 16년이 지나가면서도 남편에게 저는 진짜 가족이기는 했을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해 보여서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어요. 시댁은 평범 혹은 조금 못 사는 축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셨어요. 남편은 형제가 많은 편이었는데 누나 1명, 형 1명에 남동생도 1명 있었습니다. 신우와 아주버님은 결혼하셨고 시동생은 미혼이고요. 결혼한다고 또 자식이라고 딱히 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이라고 또 제가 며느리라고 요구하시는 건 참 많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에게도 홀 시아버지 잘 모시라고 압박도 심했죠. 아버님은 한 여자분과 연애도 하셨었고 아버님 집에서 같이 사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은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저한테 시집살이 비스무리하게 시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랑 2년 정도 산 후에 깨지면서 집을 나가셨지만요. 아버님은 성격도 까칠하시고 불평불만도 많으셔서 맞춰드리기도 힘들었죠. 하여튼 가족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시댁. 그래도 시댁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아버님께 할 도리는 하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혼자서라도 아버님 찾아뵙고 반찬 해다 나르고 필요하신 일에는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드린 적도 많고요. 아버님도 다른 자식들보다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저것 잘 시키셨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과 돈을 모아서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했어요. 저보다 큰 며느리신 형님이 한 분 있으시긴 했지만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내내 집에만 계셨고 자연스럽게 제가 며느리 역할을 전담해서 해야 했죠. 회사 일에 집안일, 아이 케어에 홀 시아버지까지 틈틈이 돌봐드리고 바쁘고 매일이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딴에는 한다고 해도 남편한테서 고맙다던가 수고한다던가 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저한테 아버님 돌보는 걸 맡겨놓은 게 편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하라고 압박할 뿐이었죠. 한편으로 저는 시아버지를 챙기는 만큼 혼자 계시는 저희 엄마는 챙겨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톡 까놓고 남의 부모 챙긴다고 정작 내 부모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5년 정도 뒤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엄마 혼자서 지내게 되셨는데요. 저는 매일이 바쁘고 빠듯하다 보니 정작 엄마는 잘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저희 친정은 시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아빠가 남겨놓으신 재산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시아버지한테 드리듯 용돈을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한테는 드리는데 엄마는 못 챙겨드린 게 죄송해서 일부러 제 월급에서 용돈을 조금씩 보내드렸었어요. 엄마는 정작 그 돈을 다 적금 통장에 모아놓으시고 적금 만료되니 돌려주시더라고요.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네 살림도 빠듯한데 앞으로는 굳이 용돈도 보내줄 필요도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오히려 이래저래 많이 챙겨주시고 기념일 같을 때는 용돈을 주시는 편이었죠. 자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하시면서 엄마 당신은 걱정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만 하시면서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 남동생이 저희 엄마를 잘 모시고 자주 뵈러 다녔습니다. 누나인 제 입장에선 제 역할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서운함이 몹시 컸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 반의 반만큼 남편도 저희 엄마를 챙기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섭섭하진 않았겠지만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는 일도 거의 없고 저한테 따로 엄마 안부를 묻거나 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마른 사이지만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죠. 저도 속에서는 그런 게 다 서운함으로 쌓여갔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서운함이 쌓였던 일은 저희 엄마가 몇 년 전 암에 걸리시면서였습니다. 아빠까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나뿐인 엄마까지 암 판정을 받으신 상황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다행히 전이가 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초기다 보니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엔 중형 규모의 병원은 하나 있지만 대학병원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엄마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보니 좀 더 크고 확실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었던 거죠. 엄마가 보험은 확실히 해놓으셨기에 돈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서울까지 거리가 꽤 되지만 남동생이나 저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번갈아서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 엄마까지 허망하게 보내드릴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집안일이나 아이 케어도 제가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치료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회사에는 연차나 반차를 쓰고 엄마를 모시고 부지런히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장모님이 아파서 서울까지 병원을 다닌다는데 남편은 장모님 괜찮으시냐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집에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불만이 많았어요. 엄마 치료 갔다 오면요. 내내 운전하느라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집도 엉망입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손도 안 대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좀 신경 쓰거나 봐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 밥은 대충 배달 하나 시켜주고 본인은 나가서 술 먹으러 가거나 방에 들어 누워서 자고 있었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와 집 치우고 밀린 설거지하고 새벽이 돼서야 잠이 들었고요. 톡 까놓고 제가 엄마 치료 따라다니는 일 때문에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 굳이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병원 있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암치료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장모님 괜찮으시냐, 다니는데 힘들지 않으시냐 말 한마디 없이 왜 서울까지 가느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면 지가 조금 불편해지고 자기 아버지 돌보는 일을 신경 안 쓴다 그거죠. 참 야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곳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가는 거야. 어딜 가나 똑같지. 여기라고 뭐 의료기술이 없겠어? 유난이야 하여튼. 뭐라고? 유난? 당신이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장모님이 암에 걸려서 서울까지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당신은 내가 장모님 데려다 드리겠다 말이라도 한 적 있어? 내가 어떻게 가냐? 회사 다니는데. 내가 집에서 놀아? 내 말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지. 말만 할 걸 왜 하냐?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장모님 병원 따라다닌다고 집안일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아빠한테도 안 찾아간 지 꽤 됐지. 은성이도 나 몰라라. 저는 그 말에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당신이 아버님 자식 아니야? 그렇게 아버님 걱정이 되면 당신이 찾아뵈면 되잖아. 나는 시간이 없잖아. 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도 내가 더 없지. 그리고 집안일은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은성이 보는 것도 당신은 아빠 아니야? 이것 봐. 이러니까 내가 못마땅한 거야. 장모님 치료받으러 서울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최소한 당신이 할 역할은 제대로 하고 그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저 남편한테 저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정이란 정은 다 식어버리더라고요. 제 역할이 뭔가요?
집안일하고 지네 아빠 돌보고 아이 돌보는 게 제 역할인가요? 밖에서 돈까지 벌어오면서? 그전에도 참 정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도 없다 싶어 남편에게 섭섭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만정이 다 떨어지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픈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는데 가족으로서 고생 많다, 수고 많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까운 병원 가면 되지 왜 유난을 떠나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고 남편은 맞나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라는 건가 현타 제대로 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그때부터 차갑게 식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엄마 치료가 먼저다 보니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꾸준한 치료를 받은 덕에 나중에는 거의 완치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도 늘 저와 남동생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인데 이 정도도 못하겠나요? 그렇게 엄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반면 저와 제 남편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되었어요. 그때 싸운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의 사소한 말다툼은 늘어갔고 급기야는 아예 냉전 상태로 각자 지내기 시작했거든요. 한 집에서 지내지만 필요한 말 빼고는 말도 잘 안 하고 각자 지내는 거였죠. 저도 남편과 구태여 풀고 싶지도 않았고요. 물론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안한 게 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지낼 바에야 이혼하는 게 아이의 정서에 더 낫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맘때 시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안 좋다고 약을 달고 사셨는데 건강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남편도 멘붕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충격이었죠. 무엇보다 아버님이 제일 충격받으셨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속으로 남편과 사내 만회하는 정도다 보니 아버님이 암 진단 받은 게 놀랍긴 해도 제 일처럼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정하다고 해도 결국 이런 감정까지도 다 남편이 자처한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엄마 아프실 때 걱정 한 번 한 적 없던 완전 남처럼 매정하게 굴던 남편을 떠올리면 저 역시도 굳이 아버님을 걱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암 진단 받고도 딱히 제가 신경 쓰거나 찾아뵙거나 하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때 항암 치료 받은 병원이 어디냐며 진료 예약 좀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말 듣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장모님이 치료받는 병원 이름조차 몰랐으면서 자기 부모 아프다니까 저한테 물어보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잘 아니까 예약 좀 하고 아빠 모시고 가서 치료도 좀 도와드려. 카드 줄 테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라면서 당연하게 아버님 치료 돕는 걸 저한테 넘기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속에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지네 아빠 간병을 왜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떠넘기나요? 서로 사이도 안 좋아서 냉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하게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한테 자식이 몇 명인데 자식도 아닌 며느리인 저한테 시키나요? 너무 황당한 제가 일부러 그랬죠. 뭐하러 서울까지 가게? 여기 큰 병원 있잖아. 당신이 거기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해드려. 제 말에 남편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아빠를 여기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자고? 왜? 요즘 암치료 거기서 거기라며. 여기도 암치료하는 곳 있다며. 제 말에 남편 혼자 울그락 푸르락. 너 예전에 내가 그랬다고 지금 복수하냐? 복수는 무슨.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길래. 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냐? 진짜 정 떨어지네. 정은 내가 먼저 떨어졌어. 우리 엄마 아프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남편 제 말에 얼굴은 벌개졌는데 할 말은 없는지 입만 실룩거리더라고요. 지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나요? 그렇게 혼자 정색하고 방으로 가더니 한참 뒤에 저한테 명령하듯 그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로 서울에 있는 병원 예약 잡고 아버지 모시고 치료받으러 가. 내가 왜?
자식들이 몇 명인데 나한테 가라는 거야? 나 바빠. 시아버지는 암에 걸렸는데 며느리가 돼서 바쁘다고 못 가? 그게 할 소리야? 며느리보다 자식이 먼저 아냐? 자식들도 자기들 용무 바빠서 안 간다는데 뭔데 나한테 가라 말아요. 당신도 웃기네.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그거 가는 건 귀찮고 싫어서 나한테 넘겨?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 다닐 때 너 한 번이라도 내가 모시고 가겠다 말한 적 있어? 아니, 그건 바라지도 않아. 괜찮으시냐? 차도는 어떠시냐? 많이 힘들지 않으시냐? 한번 물어나 본 적 있어? 너는 사위 노릇 제대로 한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는 며느리 노릇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니네 아빠고 니네 부모니까 자식인 니가 병원 모시고 가. 라고 저도 맹렬히 따졌죠. 참아왔던 게 터지듯 저도 흥분해서 막 따졌더니 남편이 갑자기 지 분을 못 이기고 혼자 시팔시팔 하면서 쌍욕까지 하는 겁니다. 싸우고 냉전 상태긴 해도 욕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지 할 말 없으니 바로 욕까지 내뱉더군요. 그 순간 진짜 이 인간이랑은 더 살 곳도 없다 싶었습니다. 참고 참아왔던 이혼 결심이 확 굳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나마 아이 때문에 아빠한테 아이를 뺏는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이혼 안 한다 한들 이런 인간한테 아이가 뭘 배우겠나 싶고 저도 남아있던 인내심마저 다 사라졌거든요. 저도 열받아서 누구는 입 없어서 욕 안 하는 줄 아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더 심하게 시팔시팔 욕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기분 나쁘고 흥분해서 진짜 미친년처럼 펄쩍 뛰면서 육두 문자 쌍욕을 퍼부은 것 같아요. 남편도 살면서 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기에 저보고 미쳤냐고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쌍욕 퍼레이드로 대판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전부터 저는 이혼 생각 계속하고 있었고 이미 온정이 다 떨어져서 언젠가는 이 남자와 갈라설 거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다만 아이가 걸리다 보니 좀 더 크고 나서 갈라설까 생각했던 것 뿐이었는데 그 싸움을 계기로 이혼이 앞당겨진 것 뿐이었죠. 남편과 저는 바로 도장 찍내 만에 얘기했고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 나온 다음부터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처럼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고 남편은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방 대학병원에서 아버님 치료받는지 한 번씩 모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 형하고 누나, 동생하고 잘 다퉜습니다. 이번엔 네가 가라, 나는 일이 있어서 바쁘다 어쩐다 하면서 싸우는 소리가 방문 밖으로 한 번씩 들렸습니다. 참 그거 듣는데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저한테 한 번씩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자식이 많아서 든든할 거라고 잘 그랬습니다. 든든은 개뿔이죠. 형제가 많으면 뭐하나요? 아버님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데요. 그 전까진 저한테 다 시켜먹고 자기들은 적당히 효도 신용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없고 직접 해야 되니까 본색 드러나고 서로 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아빠 잘 모셔라, 며느리로서 효도해라 하도 그러길래 남편과 그 형제들 대단한 효자, 효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귀찮고 남이 대신 해주는 거 거저 먹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급 아쉬워졌는지 저한테 사과하면서 다시 돌아가보자 어쩌자 했는데 저는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셨을 때 당신이 한 말로 이미 나는 마음 돌아섰고 최근에 서로 쌍욕하면서 싸운 걸로 우리 부부 사이는 완전히 틀어진 거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돌이키고 싶은 생각 없다고요. 제가 완전 단호하게 이혼을 고수하자 남편도 결국 이혼하자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 본격적인 이혼 얘기가 오갔는데 남편은 양육권 문제로 좀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 제가 갖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음에도 16년이나 살아서인지 나눌 것도 많고 다툴 것도 많고 이혼 과정 속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혼 후에 오히려 저는 더 얼굴도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좀 더 잘 챙기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엔 자기 아버지 잘 챙기라는 남편 때문에 엄마 챙기는 것도 은근히 눈치가 보였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럴 일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 부모 내가 챙긴다는데 왜 그렇게 눈총인 건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걸 참고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몸종 하나 들인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한 데는 잘만 부려먹고 시켜먹으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기본도 갖추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 제가 바보도 아니고 더 이상 호구 잡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치는 않아도 제 능력 있고 얼마든지 저희 아이랑 같이 살 수 있거든요. 남편도 타인한테 대리 효도시키지 말고 본인 아버지고 부모니까 마음을 다해 직접 효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